자, 오늘은 집합. 첫 번째 단원, 집합의 뜻과 포함관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레벨업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원리 16페이지, 스텝 2, 4번, 5번, 6번. 일단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4번 문제를 보면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가 있죠. 그 원소를 이제 여기서 A, B, C라고 정해준 거예요. 저 A, B, C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라는 뜻인 겁니다. 에 대하여 집합 B를 어떻게 정했냐? 자,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A를 표현하듯이 우리가 원소를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집합 B에서 표현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집합 B는 지금 현재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선생님이 다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따로 그거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의 이름이 바라 그랬어요. 바는 구분하는 선이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고, 바 앞쪽이 바로 집합의 조건이에요, 원소예요 라고 물으면 그럼 원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 뒤쪽이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 B는 x 플러스 y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x와 y는 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x, y여야 돼.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조건제시법의 기본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x는 a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집합 a에 속하는 원소다. 될까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네. y도 a에 속한다고 했죠. 그쵸? 그럼 우리가 경우로 말하면 x 플러스 y가 되는 경우는 뭐죠? a 더하기 a. x가 될 수 있는 원소가 a, b, c고 y가 될 수 있는 원소도 a, b, c니까 x 플러스 y가 될 수 있는 경우는 a 더하기 a 더하기 b, a 더하기 c, b 더하기 a, b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c 더하기 b, c 더하기 c. 총 9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고, 그 중에서 원소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한 번만. 그쵸?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냐? 조건 하나 더 있죠. x하고 y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x하고 y가 다른 숫자여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빼야 될 게 뭐야? a는 안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다시 정리해보자. 될까요? 네. 자, A 더하기 B. 다음. 당연히 A 더하기 C 해야 되죠? 됐죠? 네. 그 다음에 B 더하기 B는 안 되고 B 더하기 A는 있으니까 안 하는 거야. 네. 뭐 있죠? B 더하기 C.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C 더하기 A 있고, C 더하기 B 있고, C 더하기 C 안 되고. 오케이? 따라서 집합 B의 원소는 너 3개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쌤 설명 이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동의합니까? 네. 자, 좋아요. 이때 집합 B가 6과 9와 11이 돼. 이렇게 가르쳐줄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조건을 보고 원소를 지금 찾은 거죠? 찾았죠? 그걸 찾았는데 너가 집합 B가 6하고 9하고 11이래 이렇게 알려준 거지. 그럼 여기서 명확하게 얘가 6이겠죠. 작은 건 2개 더 했으니까 원소를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가정을 했잖아. 그치? 원소 나열법이 뭐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가 작고 B가 그 다음이고 C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A하고 B를 작은 거 2개 더한 게 당연히 여기서는 제일 작겠지?
맞아 틀려? 그래서 A 플러스 B가 몇일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6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A 플러스 C가 크겠어? B 플러스 C가 크겠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 더 커야 되는 거야. 큰 거 2개 더 했으니까. 맞아 틀려? 네. 이해돼요? 네. 따라서 B 플러스 C는 11이어야 돼. 이게 명확한 거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 플러스 C가 9개지. 그쵸? 자, 문자 몇 개 사용됐어요? 3개. 식 몇 개 있어요? 3개. 그러니까 연립해서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런 연립 방식 풀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순환되는 꼴일 때는 가관법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한번 먼저 다 더해보세요. 알겠죠? 이 세 등식을 좌변을 다 더하고 우변을 다 더해보세요. 그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좌변을 다 더하면 A 2개, B 2개, C 2개인 꼴로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럼 우변을 다 더했을 때 26이. 자, 이걸 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이거하고 이거를 이제 보는 거야. 확인해 보는 거야. A하고 B 더했을 때 얼마였어요? 6. 그러니까 얘가 6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C는 얼마야 돼? 7. 가장 큰 원소는 몇이다? 7이다. 답이 7이에요. 알겠죠? 어떻게 해결하는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자, 봐. 이런 순환되는 꼴 있지? 이렇게 순환되는 꼴은 좌변 다 더하고 우변 다 더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쉬운 연립 방정식의 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능력만 있으면 풀 수 있겠죠? 네.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는 1, 2, 3이죠. 원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집합 B는 원소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왜? 조건제시법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 거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집합 B는 2A 플러스 1이 원소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조건제시법의 이 선의 역할이 뭐다? 구분선이라고 그랬어. 이거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집합 동영상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구분선이에요. 구분선 앞쪽이 원소, 구분선 뒤쪽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2A 플러스 1이 원소라는 거야. 그때 A는 A의 원소여야 되죠. A에 속한다 했으니까.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게 1, 2, 3이겠죠? 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기 1일 때 3. 그렇지. 그래서 집합 B 원소는 3, 2일 때 5. 5, 3일 때 그렇지. 그러면 집합 B의 원소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집합 C의 원소도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조건제시법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집합 C의 원소도 찾을 수 있겠죠. 자, 똑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집합 C의 원소는 뭐다? B 빼기 A가 원소다. 아는 거죠? 자, 이때 A는 A의 원소이고 집합 A의 원소이고 B는 집합 B의 원소라는 뜻이겠죠? 네. A가 될 수 있는 수가 1, 2, 3이겠죠? B가 될 수 있는 값은 3, 5, 7이겠죠? 자, 이제 가는 거야. B에서 A를 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 빼기 1 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그럼 이제 2. 3에서 2 빼면 물론 이거 수도 나중에 바꿔주세요. 알겠죠? 3에서 3 빼면 0. 5에서 1을 빼면 4. 5에서 1을 빼면 3 없네. 아직 없네. 5에서 3을 빼면 여기 있으니까 이제 중복해서 적으면 안 되겠죠? 7에서 1을 빼면 6. 7에서 2를 빼면 5. 7에서 3을 빼면 4 여기 있네요.
그러면 집합 C도 우리가 원소 다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찾았어요. 찾았죠? 찾았죠? 네. 그러면 NA 몇인가요? 3. 3. NB 3. 3. 원소의 개수 물어본 거니까 3. 3. 되겠어요? 네. C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네. 7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답이 13이죠? 3 더하기 3 더하기 7이니까. 이해는 될까요? 네. 이것도 어떤 걸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조건제시법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됐죠?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기본을 알고 있으면 기본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레벨의 경계가 사실은 없는 게 맞는 거라고 했어요. 스텝 1과 스텝 2의 경계가 없는 게 맞는 거야. 알았지? 6번은 실력업 문제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공집합이 아니다. 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니다. 되겠어? 그 다음에 A의 원소는 자연수예요. 자연수의 원소를 갖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때 조건이 뭐죠? 집합 A의 조건이 뭐죠? 너의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A라는 어떤 숫자가 집합 A에 속하면 원소이면 되겠어요? A분의 81도 A의 원소여야 해.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순서쌍이라는 얘기예요. 원소가 순서쌍처럼 표현된다는 얘기야. 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잘 보세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1부터 생각해보자. 1이 A라는 집합에 1이 원소야. A라는 집합에 원소 중에 1이 있어. 그러면 1분의 81 누구도 81도 반드시 원소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A라는 집합은 1은 있고 81은 없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집합 A의 원소 중에 1만 있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야. 어떤 것도 같이 있어야 돼. 81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쌍으로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되겠어? 자, 이런 경우를 찾을 거야. 그러면 2가 원소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2가 원소이면 2분의 81이 원소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분의 81은 자연수가 아니네? 따라서 2가 원소일 리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3은 원소일 수 있어요? 그러면 3이 원소이면 몇 도 원소여야 돼? 27도 원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3하고 27은 같이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소로 등장할 때 3이 원소일 때 27이 원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돼?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알겠지? A는 81의 약수만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약수는 이제 9 찾으러 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질문. A라는 집합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A라는 집합을 생각을 할 때 9라는 원소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9는 얘가 9면 얘도 9니까 그냥 9 하나만 있어도 집합 A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만약에 A가 3이라는 원소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A는 3이 원소가 되면 반드시 27도 원소로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1일 때 81인 경우, 3일 때 27인 경우,
V인 경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집합 A를 만약에 만든다면 몇 가지의 종류로 집합 A를 만들 수 있을까요? 8가지. 그쵸? 원래는 경우에서 배웠잖아요. 너를 사용한다 안 한다. 너를 사용한다 안 한다. 너를 사용한다 안 한다. 해서 8가지의 경우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A는 공집합이 아니라 했으니까 공집합인 경우 하나를 빼주면 몇 가지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죠? 7가지. 그렇지. 7가지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 A는 7가지로 존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까? 네. 대답. 네. 그럼 다시 NA의 최대값은 얼마야? 얼마겠어요? 당연히 5겠죠. 이걸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NA의 최소값은? 1. 그렇지. 공집합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너 하나만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26페이지. 26페이지. 지금 스텝 2 봐야 돼요. 알았죠? 네. 자, 26페이지 스텝 2 보면 14번 문제인데, 자, 보세요. 집합 A의 표현법이 뭘로 표현되어 있죠?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네. 집합 B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죠? 네. 집합 C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소를 봤을 때 그 원소가 유한계인지 아니면 유한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야. 보통 범위로 알려주면 원소의 개수는 무한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럴 때 우리가 원소 나열법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1과 2 사이에 x값이 존재한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1과 2 사이에 있는 수는 무한한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멈추면 안 되는 거고, 저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수직선이나 좌표 평면에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게 벤 다이어그램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해의 집합을 수직선에 나타내면, 수직선에 이렇게 네모 같은 그림 그려가지고 나타내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해 집합을, 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어떤 A의 해 집합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해를 다 모은 거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 반드시 원이나 네모 같은 게 벤 다이어그램을 하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A라는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x-2가 원소래. 근데 조건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x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x값이 너무 많잖아, 숫자가. 그치? 얘를 여기다 다 대입한다고 그 수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직선에 너의 집합 A를 표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았죠? 자, 이거 나타내는 방법은 식변형도 있을 수 있고, 대답. 식변형이 있을 수 있고 대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얘는 1차 꼴이기 때문에 대입하는 방법 써도 상관없습니다. 1을 대입해보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되죠? 3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1. 근데 3은 포함하죠?
x가 3일 때 값을 포함하죠. 그래서 1은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죠. 1일 때 값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원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수직선을 나타낸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내 이 부분이 지금 집합 A의 영역인 거야. 지금 집합 A인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실수가 A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똑같은 거. 됐을까요? 네. 이렇게 고치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집합 B도 같은 방법으로 x 플러스 a가 원소인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7까지네. 됐어요? 네. 그럼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 플러스 a부터 7을 대입했을 때 7 플러스 a 미만인 수들을 얘기하겠죠. 네. 근데 이걸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어요. 왜 나타낼 수 없냐면 A 값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럴 때는 그냥 냅둬야 돼. 나중에 다른 조건을 보고 나타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일단 표현 불가. C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자. 네. 이해돼 안 돼? 돼요. 그럼 C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X래. X가 원소인데 X는 2A보다 큰 수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이 조건 자체가 X겠죠? 네. 맞아요, 틀려요? 네. 자, 그럼 보자. 얘도 A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집합 B와 집합 C는 수직선에 지금 일단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일단 최소한 먼저 작업을 하고 조건을 봤더니 어떤 조건이 있느냐? A하고 B하고 C의 포함 관계를 알려준 거예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포함되어 있더라? A는 B에 포함되어야 되고 B는 C에 포함되도록 해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포함 관계를 보고 너네가 벤 다이어그램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알았지? 이해돼? 자, 이 B에 어울리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됐을까요? A를 포함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맞아, 틀려. 그 다음에 7 플러스 A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만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게 A를 포함하는 B의 일반적인 형태일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C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2A보다 큰 수 안에 얘네들 다 포함해야 되는 거야. 맞아, 틀려. 따라서 2A는 여기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C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하는 이 값들의 범위를 다시 세팅을 해야 돼.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라는 게 확실하죠? 네. 여기서 멈추면 틀리는 거야. 어떤 작업을 하긴 해야 되냐? 이 두 수가 같아졌을 때 또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함 관계를 다시 따져보면 B가 A를 여전히 포함하는 경우에 아니야. 맞아요. 맞지?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A를 포함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따라서 중요한 게 너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과 같아져도 이 포함 관계가 여전히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1과 같은 경우까지 성립하는 경우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 체크를 안 하면 틀리는 겁니다. 네. 또 체크할게요. 2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럼 여기서 끝내면 또 안 되는 거야. 또 같아졌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네 둘이 같은 값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포함하는 쪽은 원소가 없는데 포함 당하는 쪽은 원소가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면 포함관계가 성립하니? B에 있는데 C에는 없어. 그럼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도 보는 거야, 이거. 7 플러스 A가 1보다 커야 돼. 맞아, 틀려? 그러면 만약 얘네들이 똑같아지면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1은 A에 속해 있지만 얘가 1이 되면 B는 1이 없는 거거든. 이해돼? 여기에 없다는 뜻이잖아. 지금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지?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으면 부분집합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같은 원소면 안 되는, 같은 숫자면 안 되는 거야. 같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거를 반드시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네. 그러면 이 부등식 따로따로 풀어서 연립한 게 답이겠지. 선생님 설명 이해돼야 안 돼요?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자. 오케이? 답은 여러분들 직접 구해보세요. 네. 자, 26페이지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6페이지 15번. 두 집합이 같을 때의 조건이 뭔지 알죠? 원소의 구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집합은 모임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소의 구성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같은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따라서 집합 A의 원소가 A, B, C고 집합 B의 원소가 A, B, B, C, CA라면 그치? A랑 똑같은 값이 저기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A, B나 B, C나 CA 중에 똑같은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B하고 같은 값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C하고 같은 값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있겠죠?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가야 돼. 그럼 우리가 보통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해돼요? A랑 AB, BC, CA 중에서 A랑 똑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원소 있어요? 그렇지. 느낌상은 BC라고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A에 뭘 곱했잖아. 그럼 얘가 A가 되려면 B가 1이어야 되거든. B가 1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는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똑같으려면 또 C가 1이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랑 B랑 C가 만약에 1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계산하면 안 됐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거는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확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주어진 조건을 잘 봐요. 주어진 조건을 보고 거기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꼼수 쓰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자, 주어진 조건이 어떻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니까 합을 알려줬죠. 네. 합이 마이너스 3이라고 알려줬고 뭘 계산하라고 그랬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을 계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런 패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뭐 있었죠? 곱셈 공식에 있었던 거. 이런 패턴은 식을 변형하는 패턴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이용해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을 만드는 곱셈 공식을 떠올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자면 그거는 필수 코스는 아니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 알겠지? 근데 우리가 고득점을 노리는, 내신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친구라면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3차니까 기본적으로 1차와 몇 차예요? 2차에 곱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세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곱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세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세계에 있는 완전세제곱은 곱셈 공식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1차와 2차의 곱으로 일단 연결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네. 전개했을 때 모양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외운 사람은 물론 바로 선생님이 무슨 설명하는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겁니다. 전개된 모양이. 1차와 2차를 곱했을 때 3차식이 만들어지고 3차식의 모든 항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전개되기 위해서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될까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너를 알고 싶어.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지? 네.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지? 네. 그러면 A, B, C도 알아야 되네. 맞아? 네. 얘는 알고 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거를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에서 쟤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야. 알았지? 네. 이해는 돼? 네. 좋았어. 그러면 원소의 구성이 똑같다는 것은 뭐가 똑같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숫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숫자인 거야. 똑같은 숫자니까 너네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값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숫자니까. 집합 A에 있는 원소 A, B, C를 다 더했을 때, 다 뺐을 때, 아니 뺐을 때는 빼고 더했을 때나 곱했을 때만 생겨보자. 어떻게 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덧셈과 곱셈만 생각해 보도록 하자. 원소 3개를 다 더했을 때나 원소 3개를 다 곱했을 때 같은 원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지. 안 그래? 같잖아. 그럼 선생님이 집합 A의 원소 3개를 더한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집합 B의 원소 3개를 더한 AB 더하기 BC 더하기 C는 같은 원소니까 당연히 같아야지. A랑 B랑 같은 집합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따라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마이너스 3이라고 알아버리고 목표 지점에 하나 도달했죠? 이거 알고 싶었는데 알아낸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했다? 주어진 조건이 두 집합이 같다라는 조건이었고 내가 알고 싶은 부분은 원소의 마이너스가 하지만 어쨌든 원소의 합이잖아요. 그 원소의 합인 부분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원소를 다 더했을 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얘는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다 곱하면 A, B, C 이거 나올 거니까.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두 곱했을 때 A라는 집합의 원소 모두 곱하면 A, B, C가 될 거고 집합 B 원소를 다 곱하면 A, B, C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A제곱, B제곱, C제곱이니까. 그거 두 개가 같아야 돼. 같은 집합이니까. 같은 숫자를 지금 곱한 거니까. 받아들여? 네. 받아들여? A, B, C를 곱한 값이 A, B, C고 A, B, B, C, C를 곱한 값이 A제곱, B제곱, C제곱이니까 A, B, C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게 똑같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죠? 자, X제곱이랑 X랑 똑같으려면 X는 몇 단위면 몇이지? 0 아니면 1이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따라서 A, B, C가 0이거나 1인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야 너네 셋이 곱한 값이 0은 아니야 라고 했단 말이야. 따라서 A, B, C는 얼마나? 예. 1. 그럼 이제 목표점에 거의 다 온 거예요. 이 부분 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찾을 수 있죠. 왜냐면 합을 알고 있고 곱을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마일이라고 해요. 스마일. 왜 스마일이라고 하냐면
저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값을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값을 이제 스마일이라고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값을 두 개를 이용하면 얘 제곱했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등장하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따라서 얘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한번 해보자.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얘가 3인 거 찾았고 마이너스 3인 거 찾았고 너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어. 제곱하면 9죠? 네. 그럼 얘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은 15여야 한다라는 걸 찾은 거예요. 됐죠? 네.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기본 난이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곱셈 공식 중에서 3차식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값하고 B값하고 C값을 내가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찾아도 돼.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원소를 다 더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저 원소를 모두 곱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풀이 과정에 선생님이 이렇게 푼다라고 알려줄 때는 아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그치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그냥 풀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풀겠니? 당연히 이런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잘 보라고 말하는 거야. 주어진 조건이 곱셈 공식에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럼 곱셈 공식에 있는 부분을 내가 이용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어야 될까? 이걸 생각하고 접근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곱도 알아야 되고 합도 알아야 되는 거네. 아 그러면 다 더해보고 다 곱해보자. 이렇게 연결이 됐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네. 자, 16번 볼게요. 집합 A의 원소는 1부터 n까지죠. 자연수죠. 1부터 n까지.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 부분집합 중에서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과 2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3과 4는 원소로 같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다. 자, 이거는 사실 난이도 하 문제예요. 뭘로 풀면 난이도 하냐? 경우의 수로 풀면 난이도 하예요. 알았죠? 네. 자, 경우의 수로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2를 우리 부분집합 찾을 때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야 공식을 뭐 여러분들이 떠올려도 되지만 경우로 생각해보자. 1을 사용한 부분집합이 있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집합이 있겠죠. 2도 마찬가지로 사용한 부분집합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집합이 있을 수 있잖아. A의 부분집합 중에 1을 사용한 부분집합과 사용하지 않은 부분집합이 있겠죠. 그죠? 맞아뜨려 못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조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될 거니까 당연히 2의 n제곱까지가 나오는 게 맞죠. 원소가 n개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사용하는 경우 한 가지로 바뀌겠죠. 2도 사용하래. 포함하라는 건 사용하라는 거야. 그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거니까 한 가지로 바뀌어야 돼. 이런 거는. 받아들여? 네. 3은 사용하지 말래. 그러면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빼버리면 사용하는 경우 빼버리면 한 가지만 남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야 돼? 한 가지. 이해돼? 네. 그러면 2를 n번 곱하는 게 아니잖아. 2를 n-4번 거듭제 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16인 거예요. 저만큼 부분 집합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해돼요? 네. 따라서 2의 4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n이 얼마나 되죠? 8.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될까요? 이번엔 경우의 수를 처음부터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선생님 강의에 이런 부분이 집합 강의에 있어요. 이론 강의에.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다시 집합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걸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풀이를. 그걸 모두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 선생님 설명을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합 강의를 다시 들어보길 추천합니다. 자, 17번 볼게요. 17번. 자, 이것도 잘 보세요. A라는 집합의 원소는 X인데 이때 X는 뭐다?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말한 거죠. 0을 만족해야 되니까. 너를 만족하는 X니까. 이해돼? 근데 이게 2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는 두 근을 갖고 있고 그때 두 근이 1과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1, 3이라는 걸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조건제시법을 보고 파악하고 있었어야 돼요. 자, 집합 B의 원소도 마찬가지로 파악이 가능하죠. 자, 집합 B의 원소는 X인데 그때 그 X는 2K-1이라고 말해준 거야. 그리고 K는 1, 2, 3, 4, 5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집합 B의 원소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유한계이고 파악할 수 있으면 반드시 파악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합 B의 원소 한번 파악해보자. 1 대입하면 얼마죠? 1. 2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5. 4 대입하면 7. 5 대입하면 9. 1, 3, 5, 7, 9라는 홀수로 이루어져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여기서 이것만 해석하면 이제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죠.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 잘 보세요. X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A에 있는 원소가 X에 다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알겠지? 또 X라는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니까 B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해보세요. X는 1,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누구의 부분 집합이다?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런 식으로 말하면 X의 개수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8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야. 1,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5, 7, 9의 경우의 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 야, 너 X의 원소의 개수가 NX가 뭐죠? 원소의 개수예요.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보다 많아야 돼. 3개 이상이어야 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체는 8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3개보다 작거나 많은 것과 따지면 3개, 4개, 5개인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3개인 걸 찾고 4개인 걸 찾고 5개인 걸 찾으면 바로 되는 거죠. X가 될 수 있는 것의 개수는 8개. 그 중에서 3개보다 작은 걸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X라는 집합의 원소 중에서 최소는 몇 개지? 아니지. 분명히 다시 얘기했어. X는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과 3은 반드시 포함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는 원소가 무조건 2개보다 많다는 얘기야. 2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소가 3개 이상인 걸 고르고 싶은 건데 전체는 8개야. 그치? 그러면 원소가 2개인 집합을 빼면 되겠네? 그러면 이 X가 원소가 2개일 때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1,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을 빼줘야 돼요? 1개를 빼줘야 되겠죠. N, X가 2인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되겠어요?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8개. 그 중에서 x의 원소가 2개인 경우는 1개. 이해돼요? 네. 따라서 x의 원소가 3개 이상의 경우는 7개.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7인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봤죠? 네. 자, 이것도 어떻게 따지자? 경우의 수로 따지자. 그래서 부분집합을 생각을 할 때 반드시 경우의 수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배운 친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 친구는 선생님 강의를 다시 보고 와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강의를 다시 보고 와야 돼요. 알겠죠? 네. 실력업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실력업까지는 안 다루는데 여기까지는 다룰게요. 알겠죠? 집합 A가 2, 3, 4, 5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해돼요? 근데 A의 부분집합이 그러니까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15개의 부분집합을 지금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거예요. 부분집합의 이름을 부분집합 이름을 정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A의 부분집합의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거를 뭐 A1, A2 뭐 이런 식으로 정한 거예요.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경우로 말해서 16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 중에서 공집합 한 가지를 뺀 나머지 15개의 부분집합의 이름을 정한 거예요. 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때 A1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 그러니까 집합 A1을 이루고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어떤 한 집합을 봤을 때, 그치? 그 집합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가장 작은 원소를 A1이라고 할게요. A2에서도 가장 작은 원소를 스몰 A2라고 할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거 문제 풀 때 우리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죠? 다 찾으면 돼요. 원래 시간 많이 남은 맞아 틀려. 부분집합 어차피 뭐 100개 있는 것도 아니고 1000개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15개밖에 없으니까 15개 다 찾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시간 부족해지. 그래서 경우를 말할 줄 알아. 자,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니었으니까. 이해돼? 그럼 2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 몇 개 있겠어? 그걸 세는 거야. 그럼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세면 돼. 몇 개 있어? 8개. 2를 포함하고 나머지는 경우로 말하는 거니까. 얘를 사용하는 부분집합. 너를 사용했다 한 가지. 사용하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2 곱하기 2 곱하기. 그래서 8가지 나와. 그러니까 2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 이 15개 중에 2가 포함되는 거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그 2가 최소일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A1 뭐 A2 뭐 이런 거 뭐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 중에 최소인 2가 몇 개 있다? 8개 있다는 건 무조건 확실한 거지. 이해돼 안 돼? A1, A2, A3 이런 값 중에 2가 몇 개 있을 거라는 걸 확실한 거야? 8개 있다는 건 확실한 거야. 그러면 3이 최소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3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2가 최소가 아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2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야. 2가 없는 부분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지. 2는 포함하지 않고 3은 포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 그러면 2는 포함하지 않고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 나와? 4개 나와. 그럼 이런 것 중에 3이 최소일 때는 4개 있겠다. 됐어요? 경우를 지금 세고 있는 거야. 2가 최소인 경우, 3이 최소인 경우 이렇게 세고 있는 거예요. 자, 부분집합 중에서 4가 최소인 원소가 되려면 2하고 3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포함하지 않았다, 포함하지 않았다, 포함했다. 그럼 2가지 나오지. 따라서
4가 최소인 값으로 존재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 2개 존재한다. 됐어요? 그럼 5는? 당연히 하나지. 그러면 이 A1부터 A15까지 모두 더한 거는 이걸 다 더하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2, 8에 16, 3, 4, 12, 4, 2, 8, 5, 1, 5. 이거 더하면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부분집합을 다 찾은 다음에 최소값 다 골라내면 시간 엄청 오래 걸려. 알았어? 네. 이해되냐 안 되냐? 돼요.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했다? 부분집합은 경우로 따지고 있더라.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거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거는 엄청나게 레벨이 높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겠죠. 뭘 이용했을 때? 경우의 수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한 거야. 부분집합 구하는 공식 있어 없어? 있어. 이 책에 있어요. 왜 없어요? 있긴 있어. 있는데 그거를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이런 응용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집합의 첫 번째 단원,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에 관한 연습 문제 스태프는 모두 다 해결이 된 걸로 이해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